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2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출발을 해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증시 역시 코로나19 공포에 3%대 급락세를 이틀 연속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표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도 대규모로 지금 상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켰던 종목 그래도 꼽아보자면 역시나 대부분 코로나19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혹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도대체 지금은 관망만 하면서 반등장을 기다려야 하는지 자꾸 수익률이 떨어져가는 레포트를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배트맨 1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동시에 잡아가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어서인지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쉬움을 좀 달래드릴 전문위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먼저 고지를 해드리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2대의 전화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하신 번호 누르신 다음에 전화 주시면은 종목 접수 빠르게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 정재훈 위원과 전화 통화하시면서 좀 이런저런 질문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문자 주신 분들도 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간략한 상담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가격 전략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편하신 수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은 장 마감하고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장 전에 혹시라도 좀 투자 포인트나 체크 포인트들 체크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은 유튜브를 활용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5글자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 채널이 뜨는데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버튼 눌러 놓으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이 새로운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핸드폰에 알림이 뜨면 클릭 하나만으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는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날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분 한 분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좀 보탬이 돼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일단은 일요일에 저희가 이제 벌써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3월 달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3월 시장은 2월 시장보다 좀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직접 소개를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3월 1일 날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3월 달 시장 전략이나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게 되면 채널이 나와요. 그쪽에서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뜨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공개 방송을 했을 때에도 바로 알림이 갑니다. 공개 방송 한다고. 그럼 그쪽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은데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3월 시장 전략 세워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꼭 한번 많이들 유튜브 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김없이 하락세가 다시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잠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시장이 잠깐 반짝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다시 하락세가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19의 공포가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데 시장의 하락은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사실 미국 시장이 3%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1% 초반대의 하락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였었어요. 0.35%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미국 시장의 낙폭보다 그나마 좀 적게 밀리는 이유는 사실 올라간 것도 없었어요. 올라간 부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 혹시 올라간 게 없으니까 좀 적게 빠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논하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 자리대는 선물 기준으로 한 277포인트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역으로 인정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저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7.90포인트 약 한 1포인트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일단 이 전략적인 부분들은 이따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얘기들도 많고 올 연초에 뭐 대세 상승 간다라고 얘기했던 건 쏙 들어갔고 이젠 또 대세 하락 간다는 얘기들 막 나오고 있고 지수 1600에서 뭐 1400, 1300 얘기하는데요. 차트 갖다가 얘기를 해 본들 그 부분들 그냥 한번 그냥 씩 웃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근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차트만 갖다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현상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PBR 기준으로 봐도 0.83배 정도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PER 국내 기업들 한국 시장의 PER은 현재 기준으로 17배 정도 수준인데 올해를 예상으로 하게 되면 10배 정도대 후반입니다. 한 11배가 좀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게 한국 시장의 고질병이에요. 두 번째 부분들은 정부 정책 쪽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야 되는데 과연 뭘 했나 저는 묻고 싶어요. 중국을 갔다 오는 한국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게. 중국인들에 의해서 옮긴 거지 어떻게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 때문에 이게 옮겼다라는 얘기, 번졌다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고 중국을 그렇게 입국자 수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 봉쇄령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전 그거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돼요. 정부 정책은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부분들은 추경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조 갖다 될까? 저는 과연 그거 갖다가 효과가 있을까? 사실 미지수입니다. 경기 이거 갖다가 회복을 시킬 수 있다? 이미 꺾여 내려간 그런 상황들을 지표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뻔한데요.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수급이 계속 꼬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금통위가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 단행해야 됩니다. 부동산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요. 금리 인하 단행해서 일단은 추경 플러스 금리 인하 단행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저는 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서는 뭔가 추경 예상 편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법인세에 대한 부분은 혈세만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나서서 대구 쪽 응원해주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시장 자체는 저는 정부 탓이 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책 이 부분들을 빨리 내세워가지고 빨리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에서도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다시 따로 좀 말씀을 드릴 때 팁 시간이 있죠.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찌됐든 시장 힘든 그런 부분들이지만 대세 상승으로 대세 하락으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 한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해결책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 시장도 다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세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막 반등이 한참 나오려고 할 때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져서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테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어떻게 종목을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신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주신 다음에 종목 접수 빠르게 남겨보시거나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전송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빠르게 접수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편하신 수단으로 언제든지 9시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그럼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봐드리는 시간인데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바로 봐드릴 건데 우리 우동생 님이시죠. 7632님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오늘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로 봐드릴게요. 메가MD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5,000원에 20%라고 적어주셨어요. 우리 7632님께서는 문자 상담을 자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전화 상담도 한번 주시면은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교육주가 오늘 다시 움직였는데 어떡할까요? 내일 흐름이 좀 어떨까요? 글쎄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누차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보세요. 이거 종목 문자 보내신 거는 뻔하죠. 뭐 욕먹을 거 뻔하니까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요. 매수는 어디든 할 수 있어요. 어디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마 이거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 판단에는. 그러면 오늘 매수를 했다라면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고 나게 되면 제가 되돌림이 얼마만큼 나온다고 했나요? 절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반. 그죠?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라고 보게 되면 4,900원, 5,000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 그러면 딱 매도를 해야 되는 그 구간인데 기가 막히게 매수를 딱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밀려 내려왔고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12% 손실, 그것도 비중 20%.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를 한 거예요. 자, 테마주를 할 때 방법은 이평선을 붙여서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손절이 짧다라는 거. 급락이 나왔다라면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빠져나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추격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일장 분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 내일장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이거 반등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이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지를 받고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등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5,000원짜리대는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안전한 그런 자리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5,000원짜리대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00원 위에서 5,400원 이 연저리대가 또 저항자리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응을 해 나가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응을 해 나가야 좋은 부분들이고 만약에 안 된다라면 테마주들 끝은 다시 상승 초입 때까지 다시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크게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다시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대응을 하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메가M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어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을 접수를 많이 넣어주고 계십니다. 제넥신 3509님의 종목입니다. 56,000원에 10%. 오늘 잡으셨어도 일단은 그래도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제넥신 역시나 지금 코로나 백신을 내년에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윗골이 살짝 달았는데 제넥신은 지금 수익 중이신데 내일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우선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 특히나 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의 종목군들을 좀 서서히 매수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제넥신도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영향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64,000원 언저리 요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흐름들이 나왔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기관 쪽들 다 매수 들어왔죠. 투신, 금융투자 쪽은 빼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인 쪽까지 다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라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신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6,000원짜리대 매수하셨으면 한 53,000원, 53,000원에서 54,000원 이 자리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박스권역이니까 이 박스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차후에는 이제 75,000원이거든요. 절반 정도 64,000원, 65,000원에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한 75,000원대? 그 정도 때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정도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넥신 상담 결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어서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산중공업요. 네, 반갑습니다. 예, 종목 봐드릴 건데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수산중공업요. 수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요? 수산중공업요. 수산중공업이요? 예, 수산중공업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200원요. 2,200원. 비중 네. 얼마 하시고 계시나요? 2,200원인데 지금 1,770원인가 하거든요. 비중을 얼마나 담고 계세요? 예?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매수한 거는 11,600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산중공업을 2,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이후부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하락세에 대한 원인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매수를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 제가 이 주식을 처음 해봐가지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샀거든요. 주식을 처음 하셨어요? 예, 그럼 처음 매수한 종목이시네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이게 2,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1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예, 1월 달에? 예, 그럼 요 정도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매수를 이게 뭐가 좋다고 하면서 매수를 하라고 했나요, 아버님? 그냥 아는 사람이 한테 좋다 게 그게 2,600원까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샀거든요. 매수를 하고 나서 그럼 수익이 좀 났었어요? 내가 사고 나서 계속 내렸어요. 아버님이 사시고 난 다음에 매도가 네. 계속 손실 중이셨죠? 예, 자, 아버님 주식을 처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처음 스타트부터가 일단은 개별주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왜냐하면 이게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 테마성 종목이에요. 예, 테마성 종목이라는 얘기는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아버님은 처음 주식을 하시는 상황에서 테마주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버님이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뭐 하는지 지금 잘 몰라요, 그건. 자, 그러면 아버님은 이건 투자가 아니세요, 아버님. 예, 주식을 매수를 하신 거는 아버님 돈으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아버님 혹시 부동산 이게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할 때 예, 그 자동차도 이렇게 좀 보고 시승도 해보고 그러죠. 예, 집을 사시기도 할 때 집에 근처에 뭐가 있고 편의시설이 뭐가 있고 교통시설은 어떻고 그런 거 다 확인하시죠. 예, 그렇지요. 그러고서 이제 구매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주식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버님 주식을 만약에 부동산 하듯이 주식 하시잖아요? 예. 그럼 돈 절대로 안 잃어요. 근데 아버님은 전혀 지금 그냥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그냥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게 일단 첫 실패의 원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재 쪽, 건설경기 쪽하고 상당히 밀접해요. 예. 얘네가. 근데 지금 산업재 쪽 섹터는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인맥주 테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좀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예, 가지고 계시다가 2,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아마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좀 올라갈 거예요. 예, 제 판단에 2,000원 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매수가 정도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그냥 싹 다 매도하세요, 아버님. 예, 매도하시고요. 이거 주가 밀리면 예, 1,6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예, 한 1,640원, 50원 그 자리 때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반등 나올 때마다 저는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2,000원 넘어가는 자리대에서는 예, 비중을 조금씩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주식하실 때 꼭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다음 종목은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종목으로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참여 방법 잠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막 TV를 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빠른 상담 지금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옛날에 머리핀, 토끼 머리핀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예전에 톡스타 방송할 때부터 봐주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자주 애청을 해주시는 분인데 더 정성스럽게 상담을 좀 봐달라고 정재현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해놓을게요. 어떤 종목 네. 봐드릴까요? 유니셈 유니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500원 20%요. 약간 손실 보고 계시는데 언제 잡으셨어요? 얼마 안 되십니다. 얼마 안 되셨으면은 막 7,000원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최근에 잡으신 거니까 저희가 목표가를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위원님 좀 예, 안녕하세요. 정성껏 봐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성껏 받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예. 지금 이게 유니셈을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이거를 반도체 쪽에 이 IT 쪽 섹터에 있어서 변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어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7천억대 그리고 오늘은 8천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3거래일 연속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장 수급을 보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어요. 매도가.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살펴보면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 IT 업황,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이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리포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넘어갈 것이다. 부진하게. 이런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장비주들 IT 장비주니까 대장이 빠지니까 좀 출렁거림이 있겠죠? 예.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건 과대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유니셈이 올해 실적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투자 지연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좀 변동성에 대한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선은 지금은 박스권역에서 돌파 시도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과거에 작년에 한 차례 올라갔다가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6,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손실을 보고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적도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 그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는 상황인데 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8,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예. 일단은 조금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정고점 돌파 시도 7,100원대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예. 그때는 이제 수익이 한 10% 정도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일부 좀 챙겨서 나머지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일단 이거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중기적으로 봤는데, 중기라고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보셨나요? 뭐,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면 좀 중장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빠져서 종목이 추가적으로 밀려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5,500원? 그렇죠. 예, 예. 5,500원 정도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참고하시고 중기적으로 올 연말 정도 때까지 보게 된다라면 저는 7, 8,000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8,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거 예. 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8시에.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춘다레처럼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 정성껏 안 보겠다라고 하셔놓고서는 그리고 또 목표가를 아주 널널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소중한 오래된 애청자님 8,000원까지 수익 꼭 보시고 앞으로도 또 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올 때까지 저희 서울경제TV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이마트고요. 네. 13만 원에 20%. 13만 원이면은 올 초에 한참 됐어요, 좀. 그러게요. 그래도 요즘에 좀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많이 9만 9천 원까지 네. 빠지더니 어제 오늘 조금 오르네요. 그래서 맞아요. 좀
샀던 가격까지는 갈까 그쵸. 좀 매수가 회복.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매수가 회복이 일단 가능할지가 예,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지 정재위원하고 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고 이거 많으십니다. 작년 12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어머니? 이제 한참 좀 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11월 달? 예, 예. 음. 13만 원에 20%. 그러면 배당은 받으셨겠네. 배당은 요번에 그 12월 달에 아무튼 작년에 매수하신 거죠? 작년에. 배당 안 주던데 못 받았는데. 아니요, 어머니 잠깐만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배당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 일단. 예, 예. 그럼 배당은 받을 건데 중요한 거는 네. 이마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어머니? 예, 예. 유통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맞아. 많이 빠져서 어머니 그냥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죠. 그때는 13만 원이면 싼 가격도 아니잖아요. 그전보다는 많이 빠졌죠. 예전에 30만 원대까지 갔다가 예, 예. 13만 원까지 빠지니까 예, 많이 예. 빠졌다 반등 나오겠다 싶으니까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나요, 어머니? 좀 중기적으로 뭐 한 6개월 이상 봐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네. 놔뒀는데 어제 오늘 조금씩 올라오길래 네. 이게 계속 올라올 건지 또 떨어질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머니 이게 한동안은 예.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나와준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마트 같은 경우 실적이 작년에 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예. 지금 보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마트가 5천억 대는 꾸준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18년도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 실적이 꺾이다 보니까 2018년도 때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꺾이니까 주가까지 같이 밀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주가 올해 찍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9년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 부분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네. 이게 변수예요. 변수인 부분들인데 일단 유통주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슬슬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예.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근데 이제 한 6개월 이상 정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반등도 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예. 12만 원 정도 올라오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11만 원이요?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네.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서울 경기. 성투자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12만 원이면 매수가 금방이니까 꼭 반등 나왔을 때 전화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고요. 6632님께서 전파기지국을 보내셨어요. 3,900원에 10%. 비중은 많이 안 실고 계시는데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전파기지국 어떤 종목인가요? 네, 3,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5G 관련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실적도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컨센이 없어요. 전파기지국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중계망 무선 기지국 설치를 하고 있고 유지 보수하고 있고 이런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연간 기준으로 실적에 있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4분기 때 조금 증가가 됐네요.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 그러니까 19년도는 18년도보다 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 컨센 자체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 좀 하는가 수출 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내수 쪽이에요. 내수. 수출을 거의 안 해요. 제가 그 통신 장비 쪽이나 이런 분들 투자할 때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한 차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3,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요 3,6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요 자리대, 3,600원 자리대.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뭐 4,000원, 4,000원부터 한 4,200원 요 자리대가 좀 저항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단기 대응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4,000원에서 4,200원 정도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파 기지국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릴게요. 네네. 네, 코리아 서킷인데요. 네. 한번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매수가 예, 비중 예. 알려주실까요? 예, 11,000원에 네. 30%거든요. 수익 중이신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상담 많이 받으시라고 바로 연결 좀 해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이거 상담을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뭐라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이래가지고. 네? 이게 이거 14,500원까지 오라 그러셨는데. 네. 한 번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황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팔아야 되나 아니면 거기까지 봐도 되나 몰랐어요. 지금 코리아 서킷가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잖아요. 네네. 근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네네. 기관 쪽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 연기금도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한 게 2월 초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예. 그 가격대가 뭐 12,000원 언저리예요. 예. 12,000원 언저리고 그 전에도 12,000원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보는 이유가 네. 실적이 네. 올해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18년도에 적자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다음에 20년도에 실적이 꽤나 좋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차례 상승했다가 주가가 안 빠지고서 다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자리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불안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중이 30%이시니까 네. 전고점 자리대 여기 13,000원대가 전고점이잖아요. 네네. 요때 오게 되면 차라리 그냥 3분의 1 정도나 네. 뭐 절반이나 챙겨주세요. 네네.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정재훈 전문위원의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시간인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지치거든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네. 가뜩이나 전염병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몸도 지치는데 마음도 이렇게 지치니까 투자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강의 주제는 이제는 네. 반등을 좀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김민재 앵커님 같은 경우는 맨날 단기만 하시다 보니까 저 장기 뭐 투자 오늘은 뭐가 올랐네, 오늘 이 종목 왜 올랐어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는 건 전부 다 테마주만 얘기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겠어요. 이거 50 몇 프로 먹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이 방송에 대한 부분들과 이 실제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자, 양매매를 거두절미하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SK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세가 나와서 담고 있어요. 시장은 이제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매도를 하는 자리대가 아닙니다. 자, 선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디로 따지는 자리대가 277포인트 언저리예요. 요 자리대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만약에 뭐 주식을 예를 들어서 290포인트에 샀던 300포인트에 샀던 뭐 290포인트에 샀던 물려 손실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만약에 277포인트 개파락이 나와서 277포인트 이하권역으로 만약에 떨어져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되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27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되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주가가 더 밀려 내려오는 한에 있더라도 이 277포인트 위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277포인트 이하권역으로 오게 된다면 무조건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다만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찝찝한 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이게 지금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 게 3거래일 동안 2조 4천억이 나왔어요. 2조 4천억 매도가 나왔거든요. 전 이게 좀 찝찝해요. 3거래일 내내 이렇게 7천억 이상씩 이렇게 대량으로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2018년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큰 물량이 매도가 나온 부분들은 기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줄여 보시고, 이런 거 다 줄여 놓고, 자, 외국인 쪽만 보자고요. 이렇게 하루씩 8,500억 매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렇게 하루씩. 근데 7천억 이상씩 이렇게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외국인 자금 이탈 아닌가? 그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수급이 제가 봤을 때 좀 찝찝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시장은 반등권역으로 타이밍을 노리시면 돼요. 근데 이 외국인 수급이 좀 부담 요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만 일단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가 277포인트 부근이에요. 그 자리대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밀리든가 아니면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든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등 타이밍이 나올 시기를 이용을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물려있던 종목군들을 비중을 축소를 하거나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은 내일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낙폭과대로 아직까지 진입이 안 됐어요. 낙폭과대로 진입이 하는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칙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까지는 낙폭과대로 진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이 나오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단기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줘야 돼요. 근데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괜히 심상치가 않아요. 내일 당장이라도 환매수 확 들어와주고 삼성전자 매수해주고 그렇다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는 게 IT 쪽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다시 매수를 해줘야지만 지수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내일부터는 반격을 준비하되 기술적인 반등, 단기적으로 짧은 반등권역으로 일단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물려있던 거를 반등이 나왔을 때 뭐 내일 빠진다라고 해서 막 내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매도를 부분들을 좀 해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 2차 전지 쪽도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의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5G 종목군들도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 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도 아직 5G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이 서울경제TV는 연세가 좀 지긋하게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세요. 근데 보시게 되면 많이 빠져 있는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데 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역별권역에 있는 이 종목군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한 며칠 정도 해서 반등 뭐 한 3, 4%, 4, 5% 먹고 빠져야지 라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거를 크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재 쪽 섹터들은 죽쓰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차라리 나는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시장이 빠질 때마다 난 모아가겠다라고 한다라면 차라리 고배당주를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나는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1년 이상씩 볼 거야. 배당도 좀 받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몰래 볼 거야. 길게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고배당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마 고배당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종목은 긴 포지션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 이외에 역별 종목군들은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애들은 최근에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이 밀리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 빠지게 된다라면 매도 타이밍 아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등 타이밍 때 현금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타이밍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강의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몸도 많이 지치실 텐데 반등장 올 거니까요. 꼭 힘내시고 반등장 안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종목들과 5G 일부 종목들을 담으면서 가도 좋겠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크가 내일부터는 우체국이나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개수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갈아야 하니까 개수 제한도 빨리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마스크 잘 착용하시기 바라겠고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일단 내일 밤 8시에도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봐드릴 거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현 전문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3월 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정재현 전문위원과 또 함께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배트맨 2부 시작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내일 밤 8시에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